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 분양 아파트 무더기 미계약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화제가 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청약 불패 끝났나 서울 분양 아파트에서 무더기 미계약, 이런 기사였거든요. 지난달 459대 1로 마감한 서울 강서구 우장산 한울 H밸리움의 미계약분 18가구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37가구 모집에 2288명이 몰렸지만 절반이 미계약으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8월에 분양했던 관악구 신림 스카이 아파트도 청약 당시 43가구 모집에 994명이 몰리며 23대 1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절반 넘는 21가구가 계약되지 않아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에서도 18가구가 미계약 발생했다고 하네요. 자, 이거 외에도 서울 지역에 미계약 발생 단지가 꽤 있다고 합니다. 신설동역 인근에 공급했던 에비뉴 청계 2차 평균 청약 경쟁률 20대 1이었고요. 장안동 VT 스타일 같은 경우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36대 1이었는데 수십 가구의 미계약분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판교 대장지구에 공급된 SK뷰 테라스도요, 청약 경쟁률이 317대 1이었는데 무더기 미계약이 발생했어요. 292채 중 117채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을 됐다고 합니다. 자, 청약 경쟁률이 높은데 미계약이 대거 발생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 예비 당첨자를 500%까지 선발해요. 예를 들어 50가구를 뽑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초 당첨자 50명 나오잖아요. 이거 외에 예비 당첨자 250명을 선발해요. 자, 그런데 50가구 중에서 25가구가 미계약 발생했다는 거는 300명 중에서 275명이 계약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계약 포기한 사람이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는데, 아이고야, 내가 계약을 포기할 정도로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사례가 현재 분양시장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아파트 단지들 대부분 나홀로 아파트 단지예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 주택을 갖고 있을 때 관리비 부담을 일반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단지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SK뷰 테라스 같은 경우는요, 화천대유가 시행사였던 것도 좀 문제점이 작용했고, 그에 따라서 시행사가 약속했었던 중도금 대출 불가 부분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출되는 줄 알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대거 이탈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이 판교 SK뷰 테라스 같은 경우는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높은 분양가가 책정됐는데 사람들이 주변 시세도 얘가 너무 과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미계약분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다는 거죠. 자, 주변 시세 대비 70% 수준에서 공급되는 선호도 높은 지역의 일반 아파트까지 이런 미계약 사태가 확대될 가능성은 좀 극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서울 인기 지역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은요, 수십 대 1 경쟁, 수백 대 1 경쟁률 기본으로 나오고요. 4인 가족 만점 통장 보유자들도 당첨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자,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주의하셔야 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청약 수요는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첫 번째, 전세 가격이에요. 자, 전세 가격이 불안하게 되면은 만기를 앞둔 세입자들이 대거 내 집 마련에 나선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가 주변 시세 대비 할인율에 의해서 이 청약 수요 규모가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도권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2020년부터 껑충 뛰어오르기 시작해요. 자, 이제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전세 가격 불안과 매매 가격이 워낙 분양가 상승률을 뛰어넘게 치솟다 보니까 주변 시세 대비 할인율이 높아 보였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청약 시장에 무주택자들이 대거 몰렸다는 거죠. 자, 하지만 2022년 당장 내년부터 중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일단은 전세 가격은 기준금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말씀드렸고, 매매 가격 치솟은 것 역시도 기준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다 말씀드렸는데, 당장 내년 말까지 3차례에서 4차례의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5%는 무조건 갈 거라고 보고 일부 IB들은 1.75%까지 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단기간에 연속된 금리 인상이 2011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 그럼 이것이 전세값과 매매값 하방 압력으로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적정 수준까지 올릴지 지금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1.75%까지 올린다? 그 이상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자, 또한 내년까지 사전 청약이 무려 10만원 가까이 공급이 진행됩니다. 지금 수도권 전역으로 한 20만에서 30만 정도의 청약 대기 수요가 있는데 상당수 충족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가점 높은 사람들은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전 청약에서 대부분 당첨의 기회를 맛볼 것이고, 그러면은 전세값이나 매매값 하방 압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사전 청약으로 대규모가 쏟아지게 되면 지금과 같은 과열된 청약 시장은 아닐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2022년 말부터는요, 현재와 같은 미친 커트라인은 사라질 거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 청약 수요도요,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보고 청약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주변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 뚝뚝 떨어지네. 그러면은 그 신축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아파트도 이거 생각보다 이익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분양 아파트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홀로 아파트 등에서 미분양 사태, 미계약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요, 일단은 내년 하반기, 상반기만 끝난다 하더라도 수도권 외곽 지역의 미계약 물량이 저는 넘쳐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이런 지역까지도 수십 대의 경쟁률이 나네, 이런 지역이 꽤 있거든요. 그런 지역부터 미계약이 서서히 늘어난다는 거죠. 또 하나, 지금 분양가 상한제나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도 미계약이 넘쳐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지 않죠. 왜 그러냐면 지금 오피스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결국에는 전세 가격 급등에 대한 수혜였는데, 이 전세 가격이 불안하게 되면 오피스텔 이점은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분양가는 절대 착하지 않다 보니까 미계약이 넘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발 찔러 넣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묻지마 청약하면 굉장히 큰 코 다치는 상황이에요. 왜? 재당첨 제한이 10년이 적용이 됩니다. 나는 내 통장 날린다 치고 남편 명의로 청약을 넣어야지, 이게 안 돼요. 왜냐면은 당첨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제한에 걸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날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로 신중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청약 넣고 탈락했어요. 왜? 수십 대의 경쟁률이 나왔으니까. 예비 100번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당첨됐다고. 자,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 갑자기 계약하기 싫어진다는 거죠. 왜냐? 자, 이거 좋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불안한 것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많은 당첨자들이 포기하고 나한테까지 기회가 왔네. 뭔가 깨름칙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당첨자 연락이 오더라도 실제 거절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청약을요,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 신도시 분양 잘못 받고 피해 입으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경기 좋을 땐 분양이 다 성공을 했어요. 고분양가에. 자,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또 꼬꾸라지면 거짓말처럼 청약 수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엄은 온데간데 없고 마이너스 피가 붙기 시작해요. 자, 뒤어서 공급하는 건설사들이 할인 분양에 나서면서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64만 호의 신규 택지를 지정했어요. 자, 이게 다 좋은 지역에 다 잘 될 지역, 앞으로 좋은 가치 상승만 있을 지역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지정 택지도 호불호가 크게 갈릴 거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신규 택지니까 넣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단지에 청약을 넣어야 될까요? 저희가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있는 거 다 아시죠? 네이버 블로그에 쇼킹부동산 블로그라고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요,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판이 있어요. 자, 여기에 저희가
청약 정보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무 공고나 다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올릴 가치도 없는 곳은 분양 공고문 자체를 저희가 업로드를 안 해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나홀로 아파트 아니면 저기 경기도 외곽 지역에 있는 곳은 저희가 알아서 컷해서 올리질 않아 드리고요. 그 지역 실거주자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곳은 분양 공고문을 일단 올려는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지역은요, 분양 안내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공고문 뜨는 거 아마 5개, 6개 중에서 1개 정도만 분양 안내 영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지역 중심으로 청약을 넣으시면은요, 추후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락 상황, 위축 상황이 오더라도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지역은 어느 정도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꾸준한 수요, 그리고 괜찮은 거주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만족한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 제작할 때 신중을 기해서 굉장히 제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청약은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정말로 비전 있는 공급이 늘어날 지역인지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 있는 지역에 미리 이사 가셔서 GTX 역세권이나 9호선 역세권을 선점하시게 되면요, 남은 인생의 질이 달라질 거다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공부가 평생을 좌우하는 시기고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가 그 지식은 충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